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파면 팔수록 가관 한두 동궁 중국 문화표절 의혹의 한중 네티즌 설전 폭발이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과 상반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중국 언론에서 동궁이 중국 문화를 훔쳐갔다는 기사가 올라와 소개시켜 드렸는데 또 비슷한 기사가 있어서 살펴보니 더 과간입니다. 지난번 기사는 동궁 드라마 속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중국 문화를 베꼈다는 유치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다면 이번 주장은 동궁 드라마 속 건축, 의상, 무속문화 등 모든 걸 베꼈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기 전에 상식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중국은 이 드라마를 정식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면서 드라마 속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가 자신들이 불법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언론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코미디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부분을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생활 양식과 문화가 닮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은 과거 한자 문화를 공유했고 서로 교류와 침략이 반복되면서 문화가 섞이지 않는 것이 더 비정상입니다. 이 기초적인 역사 교육을 중국은 가르치지 않고 중국인들을 역사에 무지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인들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사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절대 한국 사극을 보면서 중국풍이란 소리, 한푸 이야기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과거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한 밑밥을 계속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를 꼽자면 한반도 고구려의 융성기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 치욕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포함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일어난 내전 정도로 만들고 싶어하고 또 하나는 향후 통일한국이 되면 북쪽에 붙어있는 연변자치주가 통일한국에 예속될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더우반에는 우리나라 고구려 배경의 영화 드라마의 평점 스레드가 올라오면 바로 삭제됩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공산국가의 주축인 한족이 중국 전국을 지배한 역사는 5,000년 역사 중 많이 잡아 몇백 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식민 지배를 받은 치욕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 열등감이 한반도를 자칭 지배했다고 우기고 있는 명나라 시대를 엄청나게 띄우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사 중 한반도를 단 한 번도 지구상 중국으로 표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역사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전 세계가 미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실상 문화적으로 한류에 지배당하면서 지배당하는 중국이 역으로 한국이 중국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유치원 수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어떤 중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으며 어떤 중국의 C팝이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으며 어떤 중국 영화가 세계적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있을까요? 문화란 물과 공기와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는 이야기는 문화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공기가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흐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사의 댓글에 또 9면류관, 12면류관 이야기를 거론하는데 우리나라 일부 과도하게 반중성서를 이용해서 또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사극만 나오면 현대 환타지나 가상의 드라마에까지 중국풍을 거론하며 이슈몰이를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서는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중국인들이 중국풍 논란을 일으킬 소스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중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요점은 불법 시청하며 열등감에 빠져 유치원생만도 못한 역사 지식으로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아 오컬트 드라마조차 만들지 못하면서 정신승리는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이 드라마를 정식으로 돈을 주고 구매해서 보면서 또 이런 세계적인 극찬을 받는 드라마를 제작한 후에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일단 동궁 중국풍 논란을 다루고 있는 중국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한드 동궁이 오픈되자마자 한중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히며 역대급 논란이 터졌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극 중 등장하는 방대한 의상과 소품, 민속 설정, 그리고 시각 미학을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국중 모든 디자인이 조선의 전통 문화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수많은 중국 관객들은 드라마 곳곳의 핵심 요소들이 중화 고전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동양 전통 미학의 정통성을 둘러싼 한판 설전이 본격적으로 폭발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한 한국 누리꾼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1차 여론 충돌이 촉발되었습니다. 이 누리꾼은 동궁의 의상과 궁궐 배경이 순수한 한국의 전통 스타일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시청자가 드라마 영상미를 두고 중국풍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국중 왕이 사용하는 붉은 발마저 중국식 요소로 분류되는 상황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드라마 속 한국 전통 고유의 요소를 마음대로 중국풍이라며 낙인 찍는 것은 한반도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의 조목조목 반박, 드라마 속 곳곳이 중국 전통 고전 요소. 수많은 중국 시청자가 드라마를 N차 관람하며 중국 정통 문화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디자인 요소를 대거 정리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증거는 건축, 민속, 복식, 공포 연출 등 크게 4가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 및 세트. 중국 고건축과 흡사한 궁궐 양식극 중 동궁 궁궐은 붉은 벽 구조와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회랑을 채택했으며, 두 번째, 테마 민속. 국중 주술 개념 전반이 중국 도교 풍속에서 유래, 해당 드라마의 핵심 테마 설정은 중국 민간 신앙의 구열 체계를 대고 차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복식과 문양, 교룡, 넓은 소매, 그리고 중국 전통 문양의 차용, 국중 왕실과 관료들의 의상을 둘러싼 논란이 특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포 분위기, 전형적인 중식 잔혹미학의 시각적 기호, 깊은 궁궐 속 원원이라는 기본 스토리라인 외에도 화면 곳곳에 어스름한 붉은 등롱, 영혼과 통하는 구리거울, 자수노인 홀례복, 어두운 궁궐 회랑 등 중식 공포의 상징적인 시각 요소들이 대거 활용되었다 주장합니다. 표절 빼박 증거, 제작진의 중국인 스태프 참여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던 게시글 하나가 누리꾼들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이에 수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 전통미학의 정통한 창작자가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드라마 화면에 짙은 동양 고전풍의 영상미가 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향후 홍보나 여론 대응 과정에서 문화적 뿌리를 지워버린 채 이 모든 시각적 성과를 순전한 한국 고유의 독창적 문화로 포장하려 했다고 지적합니다. 양국 여론에 극명하게 엇갈리는 관점, 한국 누리꾼들의 주류 입장이 드라마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극중 모든 의상과 소품은 조선 왕조의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된 것이다. 과거 한반도는 고유의 전통 복식과 건축, 민속신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전통 사국풍 요소를 무조건 전부 중국의 문화라고 몰아붙이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양적인 사극 분위기만 보였다 하면 무조건 중국풍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야말로 기본적인 역사 상식이 결여된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중국 누리꾼들의 핵심 관점, 과거 한반도의 수많은 문화는 본래 중화 문화가 외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역사적으로 중화 문화권의 한 갈래에 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작품의 문화적 원료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이미 완성된 형태의 중국식 민속 설정과 시각적 기호들을 그대로 가져다 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굳이 따질 필요 없다. 타국에서 우리 문화를 차용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마지막 회에 국왕이 등장했을 때 머리에 쓴 면류관의 류가 9개이던데 이거 제후국 신분 규격에 맞는 고증인가요? 흰옷을 입던 백의조선이자 상의가 짧았던 단위조선의 복식이 국중에서는 모두 색재가 화려한 의상과 소매가 넓은 장포 스타일로 변해버렸다. 베끼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스승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져다 쓰면서 지들 거래 놓고 이제 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네. 한복은 원래 치마끈을 가슴에 묶는 거 아님. 근데 지금은 다 아래로 내려서 허리에 맞췄네. 이거 그냥 한푸잖아. 한국도 이제 거의 다 한화되어 가네.
이제는 아주 대놓고 당당하게 훔쳐가네. 우리는 매일 도둑놈 잡아서 증거 들이밀며 화병만 나고 있는데 저것들은 훔치면 훔칠수록 아주 예술의 경지로 훔쳐가는구나. 당시 한반도 왕조는 중국의 제후국이었으므로 황색이나 적색 등의 색상은 전혀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를 어길 시 국가적 멸망을 초래했을 것이다. 제후국의 신분으로 감히 용문양을 사용하는 것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대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중국인들이 동궁을 보면서 느낀 진짜 감정, 중국 드라마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진 댓글 반응입니다. 어이없네. 무슨 권리로 궁녀 원혼을 그냥 그렇게 죽인 거야. 한국은 진짜 서구 사상이 완전히 절여진 듯. 난 귀신이 황실 쓰레기들 다 찢어 죽이는 거 완전 찬성함. 전반적인 스토리는 반전도 많고 볼만한 듯. 근데 CG가 좀 깨서 아쉬움. 그냥 붉은 필터 하나 끼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다임. 전체적인 완성도는 킹덤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느낌. 최종 결론, 귀신은 무섭지만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사람은 무섭지 않았는데 정작 나를 만신창이로 만든 건 사람이었다. 이슈는 단순한 초자연적 드라마가 아니라 왕실 가족의 은유입니다. 이건 권력의 피비린내 나는 속성, 그리고 표면적인 세계와 이면의 세계를 은유함, 사실상 왕실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비유하는 것이며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왕실의 추악한 비밀임. 보면서 김건희 연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한국은 킹덤에 이어 동궁까지 사극 오컬트 장르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완벽하게 구축해낸 것 같아 정말 부럽긴 하다. 우리는 맨날 똑같은 선현물이나 고구마 궁중 암투극만 찍어내며 제자리 걸음인데 한국은 전세계가 열광할 만한 트렌디한 장르로 조선사극을 매번 다채롭게 변주하네요. 솔직히 전세계 넷플릭스 순위를 휩쓸며 K드라마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모습을 보니 중국 드라마 팬으로서 솔직히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처음 제목이 동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아름답고 화려한 궁궐 로맨스나 권력 암투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서늘하고 긴장감 넘치는 테마 액션 장르더군요. 궁녀라는 신분을 귀신의 소리를 듣는 감지자로 설정하고 남녀 주인공을 두세계를 오가는 테마사로 엮어낸 기획력 자체가 너무 참신하고 충격적입니다. 이런 세련되고 깊이 있는 오컬트 세계관을 전세계 대중에게 통하게 만드는 한국 드라마 기획 역량과 글로벌 마케팅 파워가 진심으로 부럽긴 하지. 넷플릭스에서 동궁을 보는데 붉은색 필터를 사용해 현실과 이면의 귀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분리한 연출이 정말 예술이었어. 우리 중국 고장극들도 자본은 차고 넘쳐서 매번 화려한 CG를 떡칠하지만 왜 이런 감각적이고 압도적인 미장센은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걸까요? 중국이 돈으로만 바른 3류 그래픽보다 영리한 연출과 색감 활용으로 괴기하면서도 서늘한 동양적 공포를 완벽히 구현해낸 한국 제작진의 감각이 너무 세다. 나는 무엇보다 중국 배우들과 비교되는 게 한국 드라마는 남주혁, 조승우 같은 톱 배우들이 연기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파격적인 크리처 장르물에 거침없이 뛰어든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조승우의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군주 연기와 군 전역 후 테마사로 완벽히 변신한 남주혁의 날 것 그대로의 액션을 보는 내내 감탄만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러게요. 정작 중국의 탑스타들은 이미지 망가질까봐 맨날 하얗고 뽀얀 필터 속에서 로맨스만 찍고 있으니 배우들의 스펙트럼 차이에서도 부러움을 느끼게 만드네요. 한국식 오컬트의 장인이라 불리는 손도게스트 작가진이 참여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역시나 인간의 추악한 죄와 귀신의 원한을 엮어내는 솜씨가 명불허전입니다. 이런 탄탄한 장르물 전문 작가진이 사극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활용해 전세계 시청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창작 생태계가 몹시 부럽습니다. 동궁이 넷플릭스 공개와 동시에 글로벌 탑10에 진입하고 수십 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중국에도 훌륭한 고장극 지적재산권이 널려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유통망을 타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뻗치는 한국이 늘 부러운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드라마들은 해외 수출돼도 아시아권 일부 플랫폼이나 유튜브에 머무는데 전세계 안방극장을 한 번에 장악하는 침투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사극은 매번 한복의 우아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극중 소품과 궁궐의 어두운 이면까지도 시각적으로 너무 매력적이게 포장해냅니다. 동궁을 본 서양 시청자들이 한국의 전통가옥 구조와 궁궐 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럽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국의 전통 문화를 힙하고 세련된 콘텐츠로 각인시키는 문화 수출 능력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가장 부러운 점은 한국 제작진이 귀신, 저주, 왕실의 타락 같은 자극적인 오컬트 소재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었다면 귀신이나 미신은 광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광전 총국의 검열에 걸려 애초에 대본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그래서 중국 드라마는 결말에 가서 환각이었다고 얼버무렸을 겁니다. 창작자가 상상력을 온전히 발휘해 피와 저주가 도사리는 공포의 무대를 완성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제작 환경이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드라마 도입부에서 오직 죽은 자만이 왕국을 떠날 수 있다는 대사와 함께 세자들이 잔인하게 의문사하는 연출을 보고 정말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주제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거나 역사적 공간을 잔혹한 유혈사태의 무대로 쓰는 것 자체가 사상검열의 대상입니다. 권력의 추악한 이면을 은유와 상징을 통해 날카롭게 꼬집는 웰메이드 장르물을 아무 눈치 안 보고 만들 수 있는 한국의 환경이 너무 부럽네요. 중국 드라마 시장은 역사 왜곡이나 사상 통제라는 잣대로 창작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니 매번 양산형 고장극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창작의 한계를 매번 깨부수는 한국 드라마들의 과감한 시도가 부럽고 우리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심의 기준이 하도 까다로워서 귀신의 외형이나 유혈 묘사도 전부 모자이크로 하거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순화시켜야 하니 몰입도가 확 떨어지죠. 한국은 정부나 플랫폼이 창작자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판을 깔아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동궁처럼 완성도 높은 한국형 장르물이 나올 수 있는 건 표현의 개방성과 유연한 문화적 토양이 뒷받침되기 때문이겠죠. 재능 있는 중국의 제작진들이 검열을 두려워해 안전한 로맨스 뒤로 숨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지 한국을 보며 부러움과 자괴감만 듭니다. 한국의 전 세계적인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면서도 우리 콘텐츠 시장의 폐쇄성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집니다. 우리는 넷플릭스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한국은 글로벌 플랫폼과 손잡고 매번 문화적 전성기를 갱신하고 있으니까요. 전세계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 콘텐츠 시장의 역동성이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비밀과 욕망이다라는 주제의식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칼로 귀신을 베는 1차원적인 테마 액션을 넘어 대비와 왕의 대립 등 전체적 인간군상의 추악함을 복합적으로 녹여냈어요. 장르물의 껍데기를 쓰고 깊이 있는 인간주의나 정치 스릴러를 능숙하게 배합하는 한국 드라마의 깊이 있는 각본력이 대단합니다. 한국은 오징어 게임이나 중증 외상센터 같은 현대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극 장르까지 완벽하게 글로벌 규격으로 포맷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어떤 소재를 가져와도 한국형이라는 독창적인 색깔을 입혀 전세계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세련된 상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국 시장에만 안주해 양산형 불량 콘텐츠만 찍어내고 있을 때 끊임없이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K-드라마의 저력이 부럽습니다. 넷플릭스 동궁의 예고편이 떴을 때부터 전세계 네티즌들이 댓글창에서 환호하며 기대작으로 꼽는 걸 보고 문화적 힘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만든 사극 장르물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전세계 시청자들이 덮어놓고 신뢰하며 시청하는 수준에 이른 것 같아요.
국가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증수표가 되어 글로벌 흥행을 견인하는 구조가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울지 상상도 안 갑니다. 결국 넷플릭스 동궁의 세계적인 성공은 창작의 자유, 자본의 올바른 투자 그리고 영리한 연출력 3박자가 맞물려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중국 드라마가 아무리 스케일을 키워도 사상적 검열과 플랫폼의 한계에 갇혀 우물한 개구리로 남는 한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 슬픕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마음껏 날개를 펼치는 한국 드라마의 제작 생태계가 진심으로 부러운 밤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앞에서는 이 드라마를 중국 판타지와 비교하며 엄청 폄하하고 싶어 애쓰지만 뒤에서는 그들이 왜 이런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는지 한탄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순입니다. 저는 중국도 빨리 독재가 끝나고 자유롭게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아서 좋은 작품을 많이 제작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보고 싶어도 서비스가 되지 않아 불법 시청하는 상황이 빨리 정리되어 한국 드라마를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떳떳하게 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